이번 뉴스는 좀 더 쇼킹한 뉴스인데 크립토콘트의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6개월 내에 거래소 물량이 소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만 개씩 소진되다 보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 거래소의 물량이 고갈될 거로 보여서 오히려 지금의 시점이 비트코인을 쟁겨둘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원익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새로운 소식입니다. 바이비트 보고서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비트코인이 소진되면 앞으로 9개월 내에 거래소 물량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 날 승인이 되고 그 이후에 ETF로 유입되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적에 처음에는 매도세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주춤하고 있다가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였던 게 한 달 반 사이에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서 7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섰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속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앞으로 9개월 내에 거래소 물량이 소진될 거다라는 게 바이비트 거래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금 한 6년 전서부터 거래소 물량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좀 더 쇼킹한 뉴스인데 크립토콘트의 전망에 의하면 9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 내에 거래소 물량이 소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수요가 2020년서부터 2020년 사이에는 월간 한 4만 개 정도가 시장에서 소진이 됐는데 올 들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난 이후에는 자그마치 5배가 늘어서 월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3월만 해도 거래소에 35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숫자가 240만 개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40만 개가 다 거래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나마 거래소에는 이것의 절반 정도인 120만 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 120만 개는 커스터디, 즉 수탁업체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소에는 120만 개 정도의 재고 물량이 남아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한 달에 20만 개씩 소진되다 보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 거래소의 물량이 고갈될 거로 보여서 크립토콘트의 얘기는 유동성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즉 6개월 후에는 유동성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바이비트 보고서에서 9개월로 상정됐던 이러한 고갈 시점이 크립토콘트는 그보다 훨씬 앞당겨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다시 불장이 시작되면은 앞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의 시점이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사서 쟁겨둘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시경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거래가 이제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실망감이 시장 금리와 함께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매물 공급이 늘었는데도 3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3%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7%를 상회해서 지금 7.1%, 그 다음에 15년물은 6.39%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부분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7%를 넘어섰다는 건 주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중금리를 대표하는 금리입니다. 즉 한마디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물 모기지 금리라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모기지를 갈아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모기지하고 직결되는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직결이 됩니다. 지금같이 10년물 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타게 되면 앞으로 모기지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면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은 더 냉각이 되고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자산시장 전반을 강하게 억누르는 효과가 있어서 채권시장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가상자산시장이 하락세 내지 횡보세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흑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산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러한 지루한 장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대부분의 반감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 반감기 때는 향후 1년 사이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4년 전에는 7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번 4월 19일 날 밤 현지 시간에 종료가 되고 이제 새로운 반감기가 시작됐는데 지난 세 차례의 반감기를 보면은 세 차례 모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0년 5월 반감기 당시는 7,602달러였던 비트코인이 1년 뒤에 약 7배 상승한 56,7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전 2016년 반감기를 뒤돌아보면 그때는 1년 사이에 4배가 올랐고 또 그 이전 2012년 반감기를 보면 그때는 1년 사이에 자그마치 8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전체 공급량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60만 개가 채굴이 되고 그 중에서 한 200만 개는 지금 유실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이 안 된 나머지는 한 140만 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수치상으로 볼 적에는 반감기가 진행될수록 공급 및 축소되는 양은 사실은 그렇게 큰 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는 실제로 여태까지 3번 반감기 때마다 항상 큰 폭의 상승을 갖고 왔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기대 심리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서도 알고 있듯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수치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에도 줄어든 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즉 하루에 900개 캐던 거를 이제는 450개 정도 캐게 됩니다. 이 수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더라도 이러한 기대 심리는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보다는 많이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즉 6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블랙록이 발행하는 IBIT ETF 주식이 전체의 0.4%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하고 틀려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한 3개월은 지켜본 뒤에 입지를 시작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ETF가 나온 지 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1%까지는 할당이 예상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제 기관차들의 본격적인 매입이 시작된 걸로 보여서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에릭 발추나스는 비트코인 ETF가 끝물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입지를 시작한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한 12% 내지 한 15% 그 사이를 떨어지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ETF 시장의 냉각은 전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가격이 12% 하락한 최근 5일 동안의 움직임은 기존의 빠른 성장세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조정의 일환이다라는 겁니다. 둘째, 최근의 자금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지난 5일간 ETF에서 순유출된 자금은 약 2억 2,3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ETF 출시 이후 총 순유입액의 1%에 불과하다. 전체 자산의 0.4%로 미미한 수준이며 자금 유출의 대부분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신탁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블랙록의 IBIT를 포함한 나머지 9개 신규 ETF는 지속적인 자금 유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블랙록의 IBIT는 연속 67일간 자금 유익을 기록 중이다. 역대급 기록으로 비트코인 ETF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넷째, 최근 5일간 15%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지난해 6월 블랙록이 ETF를 만들겠다고 신고한 이후 144%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47%나 올랐다. 이는 QQQ, 나스닥 100 ETF 수익률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즉 에릭 발추나스는 지금의 하락장이나 횡보장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상승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새로운 미니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정된 수수료가 최저 수준인 0.15%입니다. 지금 9개 비트코인 ETF의 평균 수수료가 0.25%에 비하면 이게 파격적으로 싼 금액인데 우선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이 미니 비트코인 ETF를 세게 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 아직 승인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존 GBTC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 신탁 내에 있는 지금 매도 물량 거기에 10%를 이 미니 비트코인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 GBTC의 신탁 물량이 미니 비트코인으로 대체될 적에는 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면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레이스케일의 매도세는 상당히 진정될 걸로 보여서 이 미니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는 그 시점서부터는 확연하게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은 상승세로 방향을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